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오늘 같이 할 동사는 바로 break입니다. 이 break의 기본 느낌은 뭔가를 부러뜨리거나 깨달은 느낌이 있습니다. 뒤에 어떤 창문이라든지 문이라든지 이런 사물이 등장해서 그거를 깨버리다라는 느낌도 되고요. 뒤에 어떤 신체 일부, 팔이라던가 다리 같은 게 나오면 부러뜨리다라는 말이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축구나 농구 같은 운동을 하다가 다리가 많이 부러졌었거든요. 그때 그것을 이 break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문장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원어민이 자주 사용하는 문장들을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 나 다리 부러졌어.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3초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셨나요? 영어로 한번 얘기한다면 I broke my leg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신체 일부가 등장해서 break my leg라고 하면 다리가 부러지다 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보통 이 부러진다는 것은 늘상 그런 게 아니고 과거의 한순간에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break의 과거형 broke 이것까지 함께 외워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I broke my leg. 나 다리 부러졌어. 내가 부주의해서 이렇게 부러뜨린 거잖아요. 그래서 I broke my leg. 일단 이 기본형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팔이 부러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3일 전에 부러졌거나 어렸을 때 부러졌거나 이런 추가적인 정보는 뒤에 나올 수 있지만 가장 기본형은 I broke my leg 이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양쪽 다리가 다 부러졌다라고 하면 legs 이렇게 s를 붙여주면 되지만 보통 한쪽만 그런 거니까 leg 단수형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자, 기본형에다가 앞에 살짝 추가된대요. 나 넘어졌어. 그래서 팔이 부러졌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3초 드릴게요. 정답을 보여드리면 I fell and broke my arm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fall의 과거형 fell 이게 넘어지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I fell 나 넘어졌어. 얘도 과거형으로 써야겠죠? 전반적으로 과거 어떤 한순간에 일어났던 일들 10분 전일 수도 있고 하루 전일 수도 있고 일주일 전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과거의 한순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건 과거 형태니까 이 동사의 과거형은 저희랑 같이 배우는 거 이런 거 하나씩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졌고요. and로 연결해줬어요. 그리고 broke my arm. 네, 팔이 부러졌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여기선 동사가 두 개 나오는데 시간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진 거랑 팔이 부러진 거랑 뭐가 먼저 일어난 일이죠? 넘어진 게 먼저잖아요. 그래서 I fell and broke my arm.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면 아까 배웠던 leg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그는 3주 전에 팔이 부러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팔이 부러졌습니다는 기본 형태 나오고요. 3주 전에라는 시간 표현을 뒤에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3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먼저 해보세요.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He broke his arm 3 weeks ago 이렇게 됩니다. He broke his arm 그는 팔이 부러졌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나오고요. 시간 표현 뒤에 나오면 된다고 했죠. 3 weeks ago 3주가 3 weeks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과거 형태랑 잘 사용하는 건데 바로 ago 뭐뭐 전에입니다. 보통 시간 표현과 함께 쓰면서 하루 전에, 10분 전에, 5시간 전에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얼마만큼 전인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야, 나 5분 전에 누구누구 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 나 이거 어저께, 이거 하루 전에 그랬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제라면 yesterday라고 말하는 게 간단하겠지만 3일 전, 4일 전 이런 거는 좀 말하려면 좀 헷갈리잖아요. 이럴 때 2 days ago, 3 days ago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3주 전에 팔이 부러졌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He broke his arm 3 weeks ago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형을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이런 것들 시간이나 장소 같은 것을 하나씩 추가하면서 점점 문장을 길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계속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어렸을 때 팔이 부러졌습니다. 저 팔이 부러졌는데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라고 이번에는 다른 시간 표현이 등장하죠.
자, 이거를 2500일 전 이렇게 얘기할 순 없으니까 뭐뭐 할 때라는 시간 표현을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3초 먼저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만들어 보세요. 정답을 보여드리면 I broke my arm when I was a child. 뭐뭐 할 때라는 시간 표현은 when을 사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맨 앞에 등장해서 언제 뭐뭐 했어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문장 중간에 등장하면 주어 동사 순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쓰면서 I was a child.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 말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I broke my arm. 기본 형태, 팔이 부러졌습니다. When I was a child. 내가 어렸을 때. 여기서 이 when을 사용해서 when I was a child,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 등등 나중에 이 복잡한 문장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본형을 기억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누가 창문을 깼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깼어 창문을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 보세요. 3초 드릴게요. 정답 보여드린다면 Who broke the window? 이렇게 됩니다. 일단 질문을 하고 싶은데 언제 그런 거야? 누가 그런 거야? 어디서 그런 거야? 이런 의문사가 등장하는 거는 이걸 맨 앞에 써줘야 돼요. 여기서는 누가 그런 건지 궁금하니까 who가 등장하겠고요. 깨다 창문을 broke the window. 여기서도 break가 아니고 broke를 사용해준 이유는요. 과거 한순간에 깬 걸 얘기하겠죠. 누가 이거 아까 깼어? 이런 느낌이니까 broke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의문사를 사용해서 누가 뭐뭐 한 거야? 언제 뭐뭐 한 거야? 이렇게 할 때 그대로 써주셔도 괜찮아요. Who broke the window? Who broke the window?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계속 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언제 창문을 깼습니까? 자, 누가라고 할 때는요. who 다음에 바로 동사를 쓰면 되지만 언제 뭐뭐 했어요는 우리가 패턴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언제 당신이 무엇을 하셨나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3초 드릴게요. 영어로 말하면 When did you break the window? 너 언제 창문 깼어? 이번에는 어떤 상대방한테 네가 언제 뭐뭐 했니? 라고 가는 거잖아요. 일단 가장 먼저 when이 등장한 다음에 당신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이 대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앞에 거는 누가 깼어? 라고 하니까 일단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누구인지 궁금한 건데요. 이번에는 어떤 상대방 딱 집어서 너 언제 깬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did를 사용해서 did라고 물어봤고요. 자, 창문을 깨다. 이건 덩어리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깨다 창문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중에 어떤 대상까지 함께 넣어서 아까 전에는 break my arm, break my leg 이렇게 신체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break the window 이런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When did you break the window? 이런 식으로 덩어리별로 아주 이게 어떻게 할까요? 이 리듬감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런 덩어리들 여러 개 붙이면 긴 문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 해볼까요? When did you break the window? 멜로디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When did you break the window? 고개를 2번만 끄덕여 주세요. 다시 해볼게요. When did you break the window?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는 거죠. 계속 가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는요. 핸드폰이 고장난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고장났어가 아니고요. 고장난 것 같아라는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요. 핸드폰은 스스로 고장이 날 수 없으니까 고장이 난 이럴 때 수동태 사용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3초 드릴게요.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I think my cell phone is broken 이게 됩니다. 자, 일단 기본 형태는 I think부터 나와줄게요. 자, 어떤 문장, 주어 동사 있는 문장 앞에 I think가 나오면요. 확실하게 뭐뭐다가 아니고 내 생각에 뭐뭐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내 생각을 말해주는 겁니다. I think 이 정도 말 들어봐 주시면 되죠. I think 그 다음에요. My cell phone is broken. 내 핸드폰이 broken. 고장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break가 고장을 내다라면 is broken.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고장이 난 누군가가 고장이 내서 핸드폰 입장에서 고장이 나버렸는 거죠.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시면 그냥 뭐 저런 형태를 쓸 수 있구나, 뭐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오늘 중요한 건요, 이 break를 사용해서 뭔가를 깨버리다는 느낌이고요. 이렇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문법적 내용들은요, 일단은 이거 대충 뭔가 알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열심히 연습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이거 머리 좀 아픈데 라고 하면 일단 머리로 연하게 그림을 그려놓고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한 번 더 여러 번 만나면서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전체 문장 해볼게요. 약간 헷갈리는 느낌으로 I think my cell phone is broken. 내가 떨어뜨렸거나 물에 넣거나 이렇게 해서 고장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break를 사용해서 깨지거나 부러뜨리다는 느낌을 해봤는데요. 이거 기억해 주시면서 나중에 내 핸드폰 고장난 것 같아. 내가 고장냈었나? 등등 고장나고 깨버리고 이런 느낌을 다 줄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오늘 배웠던 것부터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볼게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I broke my leg. I broke my leg.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어요. I fell and broke my arm. I fell and broke my arm. 그는 3주 전에 팔이 부러졌습니다. He broke his arm 3 weeks ago. He broke his arm 3 weeks ago. 어렸을 때 팔이 부러졌습니다. I broke my arm when I was a child. I broke my arm when I was a child. 누가 창문 깼어요? Who broke the window? Who broke the window? 언제 창문을 넣겠니? When did you break the window? When did you break the window? 핸드폰이 고장난 것 같아요. I think my cell phone is broken. I think my cell phone is broken. 너무 헷갈리는데요.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한 2-3번 따라했다고 완벽하게 되진 않거든요. 5번, 10번 이상 따라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까먹을 겁니다. 그거를 나중에 시간 날 때 와서 다시 복습하면서 살려주는 것까지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드릴게요. 언제 팔이 부러졌어요? 너 언제 팔이 부러졌니? 오늘 배웠던 거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헷갈리시면 교재 보면서 다시 한번 이거 어떻게 만들더라? 맞다, 이렇게 하지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안 누르신 분 있으면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오늘 같이 배워볼 동사는 바로 break인데요. 이 break는 핸드폰을 부수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렇게 물리적으로 뭔가 부러지다라는 느낌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규칙이나 법이나 기록 같은 것을 깨부수다, 깨트리다 이럴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느낌까지 덩어리로 함께 기억해 주신다면 나중에 프리토킹 할 때 이런 덩어리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훨씬 더 부드럽고 유창하게 대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을 문장으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당신은 법을 어기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당신은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자, 법을 어기다가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된다면 나머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이런 기초적인 문법들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3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 보세요. 답을 보여드리면 You're breaking the law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break the law 라고 하면 법을 어기다, 법을 깨부수는 거니까 뭔가 법을 어기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너는 지금 그러고 있어 라는 진행 느낌, 지금 하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을 사용해서 You are breaking the law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죠. 네, 그래서 주변에 친구가 이제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고 있다. 너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거야 그거. You're breaking the law. You're breaking the law.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가볼까요? 저는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라고 이번에는 시제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3초 들 테니까 여러분 한번 편하게 만들어 보세요.
정답을 보여드리면 I've never broken the law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는 현재 완료형이라는 걸 사용했는데요. 현재 완료형이라는 말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에 우리가 이 시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는 경험을 말해줄 수도 있어요. have pp 형태로 모양이 이루어지는데요. 절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never 이런 강한 부정의 느낌을 넣어줬습니다. I've never broken the law. 여기서 break의 3단 변화 pp 형태는 바로 broken이라고 됩니다. 이 모양까지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나도 이거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거를 외워주세요. 아,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이런 느낌의 시제를 사용하고 모양은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거 하나 외워두잖아요. 나중에 비슷한 거 나올 때마다 단어만 살짝씩 바꿔 끼우면서 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I've never broken the law.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 법 한 번도 어긴 적 없어. 진짜 나는 떳떳하게 살아왔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문장을 이 감정이입해서 더 얘기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I've never broken the law. 물론 살짝 어길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한번 당당하게 얘기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규칙을 어기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규칙 어기지 마세요. 법이 아니라 규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규칙이란 단어만 알고 있으면 뒤에 살짝 바꿔 끼울 수 있을 거예요. 3초 드릴게요. 정답 보여드리면요. Don't break the rule. 이렇게 됩니다. 여기 나온 rule, 이거는 규칙이 되는 거죠. 앞에 있는 법, 이거랑 살짝 좀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break the rule. 이거 통째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break the rule. 규칙을 어기다 라는 느낌이고요. 맨 앞에 don't를 붙여서 강하게 뭐뭐 하지 마 라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규칙 어기지 마 라고 이렇게 옆에 있는 상대방에게 딱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don't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Don't break the rule. 빠르게 가면 Don't break the rule.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규칙을 쭉 세워놓고 규칙을 맨날 어기거나 방금 어겼다. 그러면 아주 냉정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Don't break the rule. Don't break the rule.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하면 좀 더 이 감정을 실린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규칙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나의 다짐을 얘기하는 거죠. 나 안 그럴게요 라는 미래를 부정하는 그런 말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헷갈리시면 일단 아무거나 얘기한 다음에 저랑 같이 바꿔 가시면 됩니다. 먼저 3초 드리도록 할게요. 답을 보여드린다면요. I won't break the rule.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뭘 사용했죠? I won't. 이렇게 했는데요. 이 미래로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면 will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will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거는 좀 헷갈리는 게 원하다의 want. 이건 입에 크게 힘주지 않고 want. 이런 느낌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미래 부정, 뭐뭐 하지 않을 거야 란 말은요. 약간 니은보다는 이응에 가깝습니다. won't. 천천히 하면 won't. 이런 느낌이 되죠. 약간 입에 진동을 느껴주시면 더 좋아요. 이 상태에서 won't, I won't, I won't. 조금 다르죠? 원하다는 I want. 약간 하지 않을 것이다 I won't. 이런 느낌을 좀 더 연습 단계니까 좀 과장해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뒤에다가 break the rule. 덩어리로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단어가 아니고 덩어리로 의미 단위로 기억하면 훨씬 더 외우기도 쉽고 말할 때도 더 편리할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won't break the rule.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아, 미안해요. 제가 약속을 어겼어요. 자, 이렇게 한번 살짝 바꿔볼까요? 3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보여드리면 I'm sorry, I broke my promise. 이렇게 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건요. 약속을 깨버렸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break, 과거형인 broke가 나왔고요. 여기서 promise 하면 그냥 7시에 만나. 요 정도 가벼운 친구들끼리 한 약속이 아니고 정말 맹세 정도로 강한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부부싸움 할 때 절대 앞으로는 담배 피지 않을게. 담배 피면 내가 앞으로 진짜 이렇게 할게 라고 맹세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promise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가볍게 뭐 이거 할게 저거 할게 라는 이런 약속은 우리가 promise로 사용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break my promise 하면 나의 약속을 어기다 라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과거형인 broke까지 함께 기억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여기서 미안함을 담아서 I'm sorry, I broke my promise. 여러분이 정말 맹세했던 건데 깨버리는 게 있으면 그 약속, 맹세를 했던 사람한테 가서 미안한 표정으로 I'm sorry, I broke my promise. 약간 이 느낌. 너무 I'm sorry, I broke my promise. 하나도 안 미안해 보이지 않나요? 언어라는 거는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해주신다면 외울 때도 훨씬 더 이 깊숙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말할 때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I'm sorry, I broke my promise.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계속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약속을 어기지 않는 게 좋아요. 뭐뭐 하지 마. 근데 이거 강하게 반드시 하면 안 됩니다가 아니고요. 뭐뭐 하지 않는 게 좋아. 그러니까 그러지 마. 이 정도의 가벼운 조언의 느낌을 한번 해볼게요. 3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You shouldn't break your promise. 이게 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약간 강제로 반드시 해야 된다가 아니고 조언의 느낌이라고 뭐뭐 하는 게 좋겠다고 했죠. 그럴 때는 우리가 should를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해야 해라고 할 때는 should,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할 때는 shouldn't 이렇게 보시면 돼요. You shouldn't break your promise. 너는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 라고 하는데요. 뭐 너 진짜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고요. 약속 그런 거 맹세 같은 거 어기면 안 돼. 이렇게 부드러운 조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그런 느낌이지만 표정을 싹 바꿔서 You shouldn't break your promise. 이렇게 표정을 주면 사실은 말은 부드럽지만 표정으로 이걸 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 이 표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주시면 됩니다. 얘기할 때도 너 숙제 꼭 해야 돼. 이런 말과 너 숙제 해야 한다. 네, 이거는 부드럽지만 무섭게 느껴지잖아요. 특히 이런 조동사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뭐뭐일 수도 있어. 이런 느낌들은 좀 더 그 감정에 충실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거 조금 가벼운 좋은 느낌을 해볼게요. You shouldn't break your promise.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은요. 세계 기록을 깨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록 같은 걸 깨다라고 할 때도 break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만들어 보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영어로 한다면 I want to break the world record. 이렇게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뭐 하고 싶다, 깨고 싶다, 먹고 싶다, 뭐 자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다 딱 나온 순간 I want to 기계적으로 나와도 괜찮아요.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도 있잖아요.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뭐 생각하지 않고 얘기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 I want to. 자, 그 다음에 세계 기록을 깨다 break the world record. break the world record. 이런 느낌으로 한 번에 훅 나와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의미 단위별로 보면요. I want to break the world record. 한 번 더 해볼게요. I want to break the world record.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뭔가를 깨다인데요. 물건 같은 걸 이렇게 쾅 깨다. 요거에서 좀 더 확장돼서 법을 깨다, 법을 어기고 규칙을 어기고 세계 기록을 깨는 등 이런 것들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문장을 만들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헷갈리더라도 더듬더듬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영어 자막을 없애고 한국어 보면서 얘기하면서 머리를 쓰는 거거든요. 훨씬 더 오래 기억될 거예요. 자, 같이 두 번씩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당신은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You're breaking the law. You're breaking the law. 저는 법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I've never broken the law. I've never broken the law. 규칙을 어기지 마세요. Don't break the rule. Don't break the rule. 규칙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I won't
break the rule. I won't break the rule.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요. I'm sorry. I broke my promise. I'm sorry. I broke my promise. 약속을 어기지 않는 게 좋아요. You shouldn't break your promise. You shouldn't break your promise. 세계 기록을 깨고 싶습니다. I want to break the world record. I want to break the world record.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면 교재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드릴게요. 약속을 어기지 마세요. 우리가 한 약속인데 굉장히 맹세와 같은 이런 강한 약속, 그거를 어기지 마 라고 강하게 명령하듯이 얘기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네, 하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안 누르셨다면 꼭 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오늘 함께 배워볼 표현은 바로 break입니다. 이 break는 뭔가를 부러뜨리거나 깨뜨린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 느낌에서 확장해가면 여기다가 heart를 붙여서 어떤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런 느낌도 있고요. break the ice라고 하면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트리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 표현은 정말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꼭 외워두시고 실전에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를 따라서 하나씩 문장을 천천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분위기 좀 살려볼게요. 분위기 좀 제가 살려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다라는 의미를 가진 break the ice, 이 얼음같이 딱딱한 분위기를 꽝 깨버리는 겁니다. 자, 3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먼저 문장 만들어 보세요.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Let's break the ice, 이렇게 됩니다. Let's를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 뭐뭐 해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뭔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굉장히 어색할 때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분위기 좀 이렇게 살려가지고 깨요, 이런 식으로 주의를 보면서 얘기하곤 하죠. 그럴 때 제안, 여러 사람한테 뭐뭐 합시다 라는 걸 의미하는 let's가 가장 먼저 나오면 되고요. 덩어리 표현으로 break the ice, 요거 덩어리로 기억해 두시면 여기저기 써먹을 때가 많을 겁니다. 단독으로 break the ice라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break the ice, 이렇게 한꺼번에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문장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Let's break the ice. 어색한 분위기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된다고요? Let's break the ice. 이 두 가지 의미단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어색한 분위기를 깰 겸 게임을 하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게임해요.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말이죠. 이런 느낌으로 어순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영어의 어순은 우리가 계속해서 문장을 만들면서 익숙하게 될 겁니다. 3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 보세요.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Let's play a game to break the ice,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Let's 다음에 break the ice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하자고 얘기하고 있죠. 게임을 하다도 play a game, 요거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 게임 같은 것들은 play 동사를 사용하거든요. 자, 그래서 머릿속에 뭐뭐 합시다는 let's,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게임을 하자고 얘기하고 있구나, 이럴 때 게임을 하다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play a game, play a game.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단입니다. 분위기를 깨려고, to break the ice. 그냥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다라고 하면 break the ice라고 해주면 되는데요. 이 동사 앞에 to를 붙여주잖아요. 그러면 미래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깨다가 아니고 깨려고, 깨기 위해서, 이런 느낌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천천히 해볼게요. Let's play a game to break the ice. 자연스럽게 한번 연결해 볼까요? Let's play a game to break the ice. 이렇게 의미 단위별로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이거를 부드럽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입에 익어서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때까지 쭉 이어주시면 되는 거죠. 연습만이 생명입니다.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이 완벽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색한 분위기를 좀 깨줄 사람 없나요? 라고 하고 있죠. 네, 특히 저 같은 소심한 애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으면 뭐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좀 어색하거든요. 이럴 때 단 한 명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한데 어색한 분위기를 깨줄 그런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 보세요. 정답을 보여드리면 Is there anybody who can break the ice?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일단 가장 먼저 뭐뭐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There is. There is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다 질문을 느낌으로 넣어보죠. Is there?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면 질문이 됩니다. 뭐뭐가 있습니다가 아니고 뭐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뒤에 anybody를 붙여서 누군가 있나요? 누구 아무라도 혹시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Is there anybody? Is there anybody? 자, 그다음 어떤 사람이 등장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싶다면 who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can break the ice.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깰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문장을 조금 길게 얘기할 때 쭉 얘기하고 그 사람 뒤에 who를 넣어서 who is handsome, 잘생긴 사람이라던가 who can speak English,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어색한 분위기를 깨줄 수 있다. can break the ice. 요거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두 개로 한번 나눠볼게요. Is there anybody? 요거 하나, 그 다음에 who can break the ice. 이렇게 하나, 두 가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쭉 연결해 볼게요. Is there anybody who can break the ice?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계속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마음을 아프게 하다라고 해서 break, 그 다음에 뭐 my나 your 같은 대상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heart, break heart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3초 드릴게요. 정답을 보여드릴게요. 영어로 하면 I didn't mean to break your heart. 자, 여기서 앞에 있는 것도 같이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I didn't mean to. 이 mean이라고 하면 어떤 뜻이 있다 혹은 어떤 의도로 무언가를 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았을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I didn't mean to 이거죠. 저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게 바로 I didn't mean to.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생활 영어 표현이니까 꼭 외워주세요. 여러분이 커피를 쏟았는데 상대방이 탁 째려본다면 I didn't mean to. I'm so sorry. 저 진짜 고의로 한 거 아니에요. 진짜 미안해요. 이런 느낌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선 뒤에 뭐라고 했죠? break your heart.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할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은 없었어 라고 말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제가 저 사람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행동했는데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I didn't mean to break your heart. I didn't mean to break your heart.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최대한 미안한 마음, 그 다음에 오해를 받아서 당황한 느낌으로 해볼까요? I didn't mean to break your heart. 마음을 아프게 할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감정이입을 좀 더 들어간다면 훨씬 더 오래 기억하고 깊숙이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계속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요 앞에서는 어떤 의도가 아니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여기서는 그러고 싶지 않다는 느낌을 넣어줄 수 있겠죠. 3초 드릴게요.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I don't want to break your heart. I don't want to break your heart가 됩니다. 네, break your heart는 똑같은데 앞에만 조금 바뀌었죠. 이번에는 I don't want to. 네, 이거는 사실은 바로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뭐뭐를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요거는 정말 생활 속에서 매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다는 I want to, 하고 싶지 않아요는
I don't want to. 이 두 가지는 바로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t to. 하고 싶어요? I want to. 네, 나중에 이런 것들은 여러 번 생각하면 따라해 주시면 진짜 자동으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딱 봤을 때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 이 덩어리가 기억되면서 I don't want to break your heart. 이렇게 완성될 수 있는 거죠. 만약 이게 뭐 구조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단어로 외웠다면 I don't want to break your heart. 보통 초보자들이 말하는 게 이렇거든요. I don't want to 이렇게 이게 뭔가 단어로 기억해서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우리는 의미 단위 I don't want to break your heart 덩어리로 기억하고 얘기하는 연습이 된다면 훨씬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계속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그의 웃음소리에 침묵이 깨졌습니다. 네, 앞에서는 break your heart 사용해서 마음이 아프게 하다 라고 했는데요. 어떤 침묵, 이런 조용한 분위기가 깨지다고 할 때도 우리가 break를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3초 들 테니까 먼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 문장을 볼 때 조금 난해한데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거 기억해 주세요. I나 U나 철수, 영희 같이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 그리고 그의 웃음이라는 것도 하나의 주어,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자, 그럼 영어가 이렇게 돼요. His laugh broke the silence. 간단하게 끝나죠? 이 그의 웃음, his laugh 이거를 주인공으로 삼으니까 쉽게 풀립니다. 그의 웃음이 깨트렸어 침묵을. His laugh broke the silence. 심지어 더 간단하게 하면 broke the silence. 참고로 break의 과거형이 broke입니다. 침묵을 깨트린 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과거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의 웃음이 침묵을 깨트렸다. 이렇게 덩어리 두 개로 끝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His laugh broke the silence. His laugh broke the silence. 두 가지 덩어리로 끝나는 거죠. 네, 사실 이거는 바로바로 나오진 않을 겁니다. 이 사물을 주어로 두는 거는 우리가 영어 공부하면서 잘 안 해봤던 거기 때문에 많은 문장을 접해보고 연습을 해보다 보면 조금씩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문장 또 가볼 건데요. broke the silence란 덩어리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남자는 침묵을 깨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을 깨다, 말하기 시작하다 라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중간에 and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3초 드릴게요.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He broke the silence and started to talk. 이렇게 했어요. He broke the silence. 일단 가장 먼저 침묵을 깼다는 정보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started. 시작했죠. 무엇을 시작했죠? To talk. 우리 to는 동사 앞에 붙여서 미래 느낌을 주기로 했죠. 그래서 시작했는데 말하는 것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He broke the silence and started to talk. 이렇게 의미단위 두 개로 봐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얘기할 때요. 과거에 뭘 했고 막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침묵을 깼고 말하기 시작했고 두 가지가 나오죠. 이거는 시간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말하기 시작한 거랑 침묵을 깬 거랑 침묵을 깬 게 먼저니까 요거 먼저 얘기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거에 뭐 어디 가서 뭘 먹고 데이트를 하고 뭐 블라블라 얘기하면 시간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웠던 거 이 break의 느낌을 살려서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씩 해볼 겁니다. 1번 분위기 좀 살려볼게요. Let's break the ice. 한 번 더요. Let's break the ice. 어색한 분위기를 깰 겸 게임을 하죠. Let's play a game to break the ice. 한 번 더요. Let's play a game to break the ice. 의미단위별로 이렇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좀 깨줄 사람 없나요는 Is there anybody who can break the ice? 한 번 더요. Is there anybody who can break the ice? 자, 4번.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럴 의도가 없었어요. I didn't mean to break your heart. 한 번 더.
I didn't mean to break your heart. 자, 그 다음에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I don't want to break your heart. I don't want to break your heart. 그의 웃음소리에 침묵이 깨졌습니다. His laugh broke the silence. His laugh broke the silence. 자, 마지막. 그 남자는 침묵을 깨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He broke the silence and started to talk. He broke the silence and started to talk.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교재 보면서 다시 복습해 주셔도 되고, 저기 다시 한번 강의로 돌아가서 1번부터 연습해 주셔도 됩니다. 물론 바로 하는 게 좀 지겹기 때문에 바로는 좀 그렇다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고 하루나 이틀이나 일주일 뒤에 다시 강의를 보시면 또 내가 좀 기억나는 거 10개 배웠으면 2-3개 정도가 확실하게 기억나거든요. 나머지는 막 기억도 안 나요. 그걸 다시 한번 해주는 거죠. 이렇게 반복하면서 여러분은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드릴게요. 너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길 원해? 여기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 같은데요. 뭐뭐 하길 원하니 라는 말은요, 아까 I want to 이거를 질문으로, 그러면 do you want가 되고요. 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 아까 your에서 뭘로 바꾸었지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의미 단위 2개 붙여주시면 오늘 문장이 완성되는데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오늘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보신다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외에도 이 break 동사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문장 얼마든지 만들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좋아요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내일 시간 날 때마다 이 말을 꼭 소리내서 따라해 주세요. Day b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왕초보 스피킹 코치 영어 해야하는 전국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책 구입하고 같이 100일 도전 시작해보세요.